한겨레 TV 훅 29번째 시간입니다. 보니까 탐사보도팀이 정확하게 탐사보도팀인가요? 탐사팀인가요? 탐사 에디터석. 탐사 에디터석 탐사팀? 산하 탐사팀. 탐사팀. 네. 네. 탐사 에디터석 탐사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지난 그 주 후반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강대희 서울대 총장 후보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보도를 내보냈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난 그런 상태죠. 후보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박준영 기자가. 네. 예, 저희가 7월 3일 날 첫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대희 후보자가 그 이사회를 통과해서 최종 후보로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임용 제청하고 대통령의 임명만 있으면 이제 서울대 총장이 무조건 되는 그런 상황에서 7월 3일 날 저희가 보도를 냈는데, 이제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간 거네요. 예, 지금 발 들이밀기 지금 직전이었던 거죠. 시상식만 남은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저희 7월 3일 날 보도한 게 이제 성희롱 전력, 그리고 그 여성을 유희 대상으로 보는 부적절한 발언 전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7월 3일 날 보도를 했고, 그 보도 이후에 그 총추위하고 이사회에서 그거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채 총추위라면 총장 추천위원회, 총장 추천위원회하고 이제 서울대 이사회가 이제 검증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그 강대희 후보자가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통과시킨 것을 추가로 보도하면서 이 문제를 좀 이제 이슈를 이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인 7월 6일 맞죠? 네. 7월 6일에 최종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심하길래인가요? 뭐 물론 보도를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복수의 건들이 있는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은 일단 여기자 성추행 건이 있었고요. 그 여기자 성추행 건은 이제 기자들 그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을 하던 시절에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남성 기자, 여성 기자가 섞여 있는 자리에서 뭐 러브샷을 하고 나랑 뽀뽀 한번 할까, 이런 발언들을 이제 남성 기자들에게 했고, 여성 기자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이제 성희롱 건이 있었고요. 그 건은 서울대 내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음날 서울대 총장과 병원 원장이 직접 그 해당 언론사에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 당시 서울대 총장이, 그러니까 이 강대희 교수가 그때 서울대 의대 교수였는데, 이 해당 기자를 직접 만나서 길게 1시간, 기억으로는 이제 그 총장의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자기가 면담을 하고 거듭 사과를 했다. 뭐 기자회견부터 나와서 약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11년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보한 그 첩보에 7월 3일 첩보도에 들어간 이제 룸사롱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당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룸사롱에 간 거에 대해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태까지 그게 인사검증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실제 그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공적으로 어떤 정도의 가치 경중을 줘서 보도할 만한 건이냐. 예를 들면 룸사롱에 가서 다른 위법이나 범죄 혐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폭행을 했다거나 성매매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유흥업소로 존재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미투를 지나오며, 그러니까 그 룸사롱으로 상징되는 어떤 남성 권력 간의 은밀한 카르텔이라든지 어떤 거래,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2차 문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회화 뭐 강준만 교수 같은 사람은 한국을 룸사롱 공화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발언 수위가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뭐 따로 기사에 써 있지만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저속한, 뭐 가슴 풀어봐라, 가슴 좀 봐야지, 좀 풀어봐라, 뭐 XX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을 보시기에 가장, 그러니까 이거를 취재하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고 한 태도나 그런 발언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나요? 가령 이제 아까 그런 거죠. 가슴 좀 풀어봐라, 가슴 좀 풀어라. 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이제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서울대 총장으로서 과연 이제 적절한 발언인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 동석한 여성이 뭐 과연 이제
뭐 어디에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룸살롱에서 혹은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일삼는 사람이 과연 서울대 총장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꼭 서울대여서가 아니라 네. 일종의 네. 교육기관의 상징적인 그렇죠. 장이 되는 것이 맞느냐. 수장으로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희가 물론 일반적으로도 안 되지만 안 돼요. 일반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예. 그 전제를 그 전제를 해야 두면 안 합니다.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서울대 총장이든 뭐든 공무원 누구든 예.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그런 종류의 여성관 혹은 예. 젠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합시다. 중요한 예. 중요한 자리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녹취들을 입수를 했는데 예. 이분이 좀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취재를 한 2, 3주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 오셨는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여성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이나 관계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계속 무마함으로써 지금 이제 그 자리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룸살롱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동료 여교수 그렇습니다. 성추행이잖아요. 예. 그 대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동료 여교수 성추행은 사실 지금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2차 가해 때문이죠,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여교수 확실한 거는 여교수 있다라는 성추행이 거죠. 예. 있다는 사실이 여교수에 제보가 됐고 그 여교수에서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피해자와 면담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예, 예. 하고 공식적인 내용을 이사회에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최종 후보자로 선출이 된 건데요. 이 여교수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그 수면으로 위로 올라온 거는 이제 여교수 회장이 전화숙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인데 요 분이 강대희 후보자가 맨 첫 보도가 나간 뒤에 본인이 성희롱을 한 적이 없고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자와 어떤 본인의 제보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이제 좀 분노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실명을 밝히고 성추행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멘트로는 성추행이 100% 있었다. 그리고 동료 교수였고 그 1차에서 식사 자리를 하고 2차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분명히 있었고 본인은 이제 강 후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 제보를 전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나서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그러니까 이게 예. 전형적으로 뭐가 나쁘냐면요. 강대희라고 하는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는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면 총장이 될 것이 뻔한 사람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기 신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여교수에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여교수에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한 거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여교수에 제보를 했고 요청사항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이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서울대 내에서는 알죠, 당연히. 근데 알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 피해 사실이 여교수의 회장이 100%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한 실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서울대 이사회. 검증의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대 이사회. 근데 거기서 강대희 교수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피해자가 없지 않냐.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명해요. 해명했죠. 네. 그 이사들은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선출을 한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거고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서의 얘기는 10년 전에도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교수회라는 학교 공조직이 명백하게 고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는 그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여교수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여교수회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를 검증할 수 있거든요. 검증하고 네. 어쨌거나 절차를 유보할 수도 있는 네,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피해자가 없으면 뭔가 우리 사회 흔히 얘기하는 그 꽃뱀 아니냐 뭐 이런 유들이 댓글이 엄청 많아요. 이 사건에도 좀 달렸어요, 초반에. 근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 피해자는 강대희의 징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강대희를 교수를 못하게 해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이 피해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했겠죠.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특정해야 징계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피해자는 뭘 요구한 거냐면 내가 이런 일을 저 사람으로부터 당했는데 저 사람이 서울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서는 안 일종의 된다. 자격이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검증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징계 요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위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대희가 더 공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교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강대희 교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과거나 전력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본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여교수를 포함해서 강대희의 교수의 이게 부적절한 언행이나 그 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측면에서 거죠. 미투 사건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측면이에요. 네, 네. 그 취재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받은 이 사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보류를 하자거나 아니면 이건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혹시 없었나요? 뭐 총장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신 분이 계셨을 거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사회에 올라올 때 최종 3명의 후보가 올라왔어요. 강대희 후보자 포함 다른 이제 교수님들 2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강대희 후보자가 물론 1등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는 그 결선 투표까지 가서 1대1 그 3명의 후보자 중에 2명을 최종으로 올려서 그 15명 중에 강대희 후보자가 8표를 받아서 겨우 과반을 획득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있는 전력이 있는 그 서울대 총장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고민이 조금은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이 과반을 성립해서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상 더 큰 문제라고. 나머지 한 사람이 7표를 얻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는 뭐 이전에는 이 취재하기 전에는 서울대 총장 선출 과정을 몰랐는데 이게 처음 도입된 거긴 한데 총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총장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들을 받아요. 그래서 10명의 후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총장 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5명으로 추려요. 이 후보자들. 검증을 하는 거죠. 네, 검증을 해서 그 5명을 추려서 그 5명은 비율대로 뭐 단과대별 교수 비율, 교직원 비율과 플러스 학생 투표를 해갖고 약간의 직선제 성격을 가미해서 투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최종 후보 3인을 올려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죠. 그러니까 그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된 과정에서 1등, 2등, 3등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총장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이 3명의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성추행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총장 추천위원회는 이거를 그 전부터 공공연하게 말은 떠돌았지만 접수받고 총장 추천위원회 산하에 검증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검증소위원회에서 이 7번째 회의를 열어서 이 성추행 제보권을 이사회로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3명의 후보와 성추행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같이 넘어온 거예요. 이사회로. 근데 이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요. 근데 이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어차피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검증을 거쳐서 넘어온 거다.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 후보자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장 추천위원회는 그걸 접수하고 검증을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들은 다시 그 총추위 산하에 검증소위에서 검증을 다 해서 넘어온 걸 텐데 우리가 뭐 그거까지 해서 1등으로 넘어온 건데 우리가 뭐 그걸 다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러니까 핑퐁 게임이 된 거죠, 일종의. 그런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사실은 총장 추천을 해요. 강대희 교수를 추천을 했어요. 했고 하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서 어떤 언론에서도 이런 이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총장이 될 사람이 이렇게 우리말로 기스가 세게 난다. 아니면 상처를 크게 입고 서울대 위신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추천위원회 인적 구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박종희가 정리한 거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 총장, 지금 현 총장인 성랑인 총장이 2순위로 추천을 올라왔는데 청와대에서 낙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순위를 제치고 그러니까 코드가 더 맞아서. 그래서 그 성낙인 총장이 선출된 당시에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죠. 그 성낙인 총장이 선출된 당시에 굉장히 자본이 많았어요. 2순위를 왜 뽑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사회 전체가 이번에는 1순위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2순위나 3순위를 뽑으면 다시 또 코드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성락인 총장을 뽑을 때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선제 성격을 가미한 거거든요. 그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했다가 하나의 알리바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학생회는 야 우리한테 투표하라고 그래놓고 성추행, 성희롱 전력이 있는 걸 알려주지도 않아놓고 우리한테 투표하라고 하니 이렇게 지금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처음부터 그냥 1순위를 뽑는다. 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추위 간사가 한 얘기. 서울대 마이너스. 네, 그렇죠. 그 총추위의 관계자. 두 분이 그냥 아주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네. 아주 합이 잘 맞네요. 아, 좋네요. 네. 고춘자 뭐였죠? 그 만담처럼. 주거니 받거니. 너무 옛날. 아, 남철 남성남까지 어떻게 해보려는데 고춘자 가니까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1960년대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뭐 이윤석, 서경석도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둘이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해보시죠, 한번. 네. 어디 얼마나, 어떤 내용이 나오나. 네. 네. 그 뭐 큰 건 아니고 이제 네. 총추위 관계자분들이 이제 설명을 그렇게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해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실 이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본인의 책임을 져야 이제는 져야 되는 네. 상황에 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총추위 분들이 30명이 있는 총추위원이 30명. 서울대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죠? 그 중에 외부가 10명. 외부가 그 중에 외부 10명. 10분이고 20분이 서울대 교수시고 혹은 교직원도 한두 분 계시는데 네. 거의 서울대 교수가 거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서울대 조직에도 그렇게 좀 좋지 않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자제해달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총장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맞는데 네. 우리가 막 검증을 세게 해. 그렇지. 그래서 총장 후보가 네. 말한 대로 기스가 나. 그러면 결국엔 너희 검증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뭐 서울대 마이너스 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같은 서울대 식구인데 왜 그렇게 또 검증을 빡세게 해서 우리 조직을 또 기스 내느냐. 자정 기능이 네.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자정 기능이 없는 거고 서울대라고 하는 뭐 국립되어서 중요한 대학교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사 대한민국 권력이죠. 최고 권력이죠. 네. 근데 그걸 좀 봤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교육부에 차관이 서울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 이 차관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차관은 다시 교육부로 돌아가면 인사소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넘어온 총장 후보를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의 위원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제청을 했다고 쳐요. 교육부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겠죠? 청와대에서는 민정에서 인사검증을 해요.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권력을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국 수석이 검증을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학교의 교수 혹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그 모든 검증의 요소에서 그렇죠. 다 우리 학교 일. 그렇죠.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 비해서 학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념들이나 생각들이 많이 무너지고 실제 그것보다 다른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권력의 코어, 어떤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권력의 핵심에서 서울대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추위 얘기했지만 그 총추위 30명 거의 서울대 동창회 수준.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나오는 거네요. 이거는 서울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그 서울대에서도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막 저번 주에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본인들도 그 서울대 총장 후보자가 사퇴한 게 처음이라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 기억으로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1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연세대 총장이 사퇴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만큼 총장이 중간에 이런 사건으로 사퇴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때 한겨레에서 기사를 써서 사퇴를 했을 때도 아마 연세대 역사 100년에 처음이었다고 얘기할 텐데 이번에도 서울대 역사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사실 외부로 잘 안 그러니까 조직 보호 논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구했던 거죠. 그러면 서울대는 그렇다 치고 한겨레에서는 그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이나 방향성이 있나요? 어때요? 그 원칙이나 방향성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죠.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발을 담갔건 안 담갔건을 떠나서 어쨌든 교육부가 관장하는 일이고 서울대랑 어느 정도 관장하는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냥 교육부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서울대 총장은
네, 청와대 검증을 받는 거죠?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인사결정을 내는 거니까 장관급이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총장이 어느 정도 위상이냐는 각자의 마음속에 다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 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교육 권력에서는 뭐 제일 사실 정점이 있다고 정점이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중요한 건 교육부 차관이 최소한 저희 보도 3주 전에 강대희 후보자의 성추행 전력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사들은 지금 이 정도 서울대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이사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고. 차관 이름이 뭡니까? 박춘난 차관입니다. 난 차관. 최초의 여성 차관이고 교육부. 란 차관. 여성 차관이고. 서울대 출신인가요? 서울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 출신이고. 지난달 그 6월 18일 날 이 보고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듣기로는 이사회에 건건이 이제 중간 이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조사 과정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좀 크지만 최소한 그 지난달 18일 날 그 강대희 후보자가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6월 18일에는 알고 있었다는 게 알고 추정이 있었고 가능합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큰 실책이다. 뭐 이런 거죠. 예. 이사회에 15명이 오는데 거기는 뭐 두산그룹 회장님도 계시고 뭐 어디 뭐 변호사도 오고 막 이렇게 와요. 의사들이 와요. 다 몰라요. 서울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5분이 다 바쁜 분이 많아요. 외부 인사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와갖고 누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사실. 교육부 차관이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가장 핵심이죠. 네, 다 봤으니까. 네, 임명권을 또 교육부 갖고 있는데 교육부 차관이 예를 들어서 이거 성추행권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투표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속으로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교육부에서 이 건은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라고 했을 텐데 교육부 차관이 그 모든 사실을 다 보고 받고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침묵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이사들에게 시그널이 가는 거죠. 이 건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서 이거를 왜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서울대가 속기록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의 핵심. 그러니까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박춘란이라는 이름과 속기록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을 때는 특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속기록을 안 내놓고 있는 가장 책임자, 당사자는 누군가요? 서울대겠죠. 서울대 해명은 뭐냐면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를 하는데 그 이사회에 속기록 작성을 안 한다? 여기서 내기할까요, 우리가? 속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있죠. 속기록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저는 없다고 해야잖아요. 제가 그 수준실 TF 때 한번 경험을 해본 게 뭐가 있냐면 속기록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안 했거나 아주 엉망으로 작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였는데 회의를 안 했어.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쁜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이 강대희 총장을 가지고 몇 명이죠, 전체가? 15명이 한마디씩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1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1시간, 아까 무슨 두산 회장이 있었다면서요. 두산 회장이 그 서울대 총장 그 회의 관련돼서 회의를 해서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가 있는다라고 하면 아마 두산 회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고 서울대에서는 그걸 미리 짐작해서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어. 없으면 더 큰 문제죠. 없으면 사실 전 그래서 없는 거에 한 표 걸겠습니다. 네, 없는 거에 지금 뭐 공식적인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그게 나와야 하는 거고 지금 그 황영 기자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 서울대 이사회를 그런 멤버들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사들이 너무 사회적인 바쁘신 분들이라 좀 있는 분들 그 건을 논의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바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 자녀들도 다 여기 다닐 텐데 뭐. 그렇죠. 그리고 이사를 맡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압이라고 해서 비용을 엄청 받았을 거거든요. 그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그 회의 참가할 때 한 번에 이사들이 최소한 기십만 원씩 받았을 겁니다. 본인들은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핵심적인 부분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당장 국회가 열려서 그렇죠? 교육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박춘난 차관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봉전 상태여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국회의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운데 조만간 국회가 열리면 그것도 한번 문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기를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박준환 차관 엄청 세요. 얼마나 세냐면 전화를 안 받아요. 장관은 전화를 받던데. 장관은 받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장관은 전화를 단적인 관계가 그렇다 이 물론 말씀드립니다. 기자 전화를 뭐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알 권리도 있고 해명을 들어야 할 우리의 의무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 대변인 말씀으로는 이제 대변인실이 그 부분 공식 입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 차관님 입장도 대변인실에서 내놓는다. 고위공무원은 본인들이 직접 대답을 네. 하도록 원칙적으로 아마 관행상 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회피한다고 봐야겠죠. 예, 박준남 차관이요. 예. 예, 좋습니다. 사실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취재는 해놨는데 그죠? 아니, 뭐. 마음고생 많이 좀 하셨죠. 네, 뭐 뭐 아니 안 한 척 하는 하네, 안 한 척 하네. 모든 기사 다 뭐 마음고생을 마음고생들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예. 이 기사를 보도할 수 있게 됐고 예. 예, 너무 네. 공익적인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게 예. 그 맘고생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취재 기자들이나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취재한 쪽이나 에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어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더 구체적인 증거,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해서 저희가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지점이 있는 거죠. 네, 2차 가해도 고려해야 네. 하고 혹시나 있을 네. 사실관계가 네. 아닌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하고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보도를 내놨는데 거기에 당연히 가해자는 맞서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를 갖고 이게 마치 무슨 기계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일부 남성들의 태도나 혹은 뭐 댓글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네. 그 해당 피해 언론인이 이제 인터뷰를 저희 매체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성희롱 발언을 한 게 맞고 그리고 그 차례에 참석했던 동석한 사람들에게도 확인을 해서 혹시나 자기 기억이 틀렸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확인했고 그래서 그 강 후보자의 해명에 너무 이제 그 부분 사실이 다른 것에 이제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본인이 이제 밝히고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신 거거든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중요도나 이 폭발력에 비하면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한 기자나 준영 기자도 아마 좀 답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걸 앞으로도 꾸준히 보도와 관련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이 내부에서도 여러 용기를 얻어서 나온 제보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말씀드리면 왜 이 보도가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죠.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두 분야가 뭐냐면 관료들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동안 벌였던 어떤 위계적 거기 다 그들만의 왕국이거든요. 교수들 벽이 높죠. 들여다보기까지.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거를 추동하려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적폐와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적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 행정조직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담당해왔던 저희가 오늘 박준환 차관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료 적폐, 학교 적폐를 좀 이 보도가 한번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보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취재되는 대로 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